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짐 슬레이터의 투자법입니다. 짐 슬레이터라는 사람 뭐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 짐 슬레이터가 활동했던 시기는 1963년, 그때쯤입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3.6% 상승할 동안에 짐 슬레이터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68%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밝혀지면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무려 22배 이상, 23배 정도 수익을 올렸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짐 슬레이터가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5가지 투자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면은 그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법을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배경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 쪽에 이제 뭐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이 짐슬레이터의 아내가 아프리카 전문가인데 이 아프리카 쪽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프리카의 줄루족이라고 이 원주민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영국군은 식민지 시대라 가지고 총을 갖고 있죠. 총을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칼이라던가 아니면은 창 같은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칼과 창으로 총을 든 영국군과 싸웠는데 결과는 이 창과 칼을 든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승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이 총을 갖고 있었지만 이 바로 이 원주민들이 영국군의 부대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한쪽을. 그래서 바로 파괴됐다. 영국군이 전열을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없어졌고 아무튼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한쪽을 집중 공격해야 된다. 한쪽을 집중 공격하는 게 바로 승리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투자에도 접목을 시켜서 이 짐 슬레이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바로 한 가지 방법을 집중함으로써 큰 수익을 이끌어낸다는 자신의 투자법과 상통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좁은 영역을 전문화해서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최고로 앞선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짐 슬레이터는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이 있죠. 만물 박사라는 말이 있는데 만물 박사가 예전에는 뭐 약간 좋게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만 또 집중해서 잘하는 사람이 이게 돈 벌고 먹고 살기도 좋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방법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딱 골라서 그래서 자신에 맞는 것들, 지킬 수 있는 것들, 원칙 이런 것들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짐 슬레이터의 투자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투자법을 밝혔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 투자, 성장주인데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턴어라운드주, 이제 상승하는 거죠. 기업 실적이 안 좋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 그리고 경기주에 대한 투자. 세 번째로 쉘 주식 투자. 그러니까 쉘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것이면은 뭐 쉘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했을 때 조개 껍데기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실한 기업에 왜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실하지만 이제 살아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부실한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싼 거 믿고 이제 다시 회생하는 거, 기업 회생. 조금만 회생하면은 흑자 전환 이런 것들 노리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자산 저평가주. 5번째로는 대표주 투자 이렇게 5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법은 이 소형 성장주 투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쉘 주식, 아까 전에 부실한 기업. 그러니까 채권으로 치면은 정크 펀드, 정크 채권 뭐 이런 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크 펀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래서 소형 성장주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소형주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산주에 대한 투자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 투자 어떤 것이면, 이제 시가총액은 작지만 이익은 빠르게 증가하는 주식에 투자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피터 린치가 활용한 유명한 이 방법이 있어요. PEG. PEG를 활용하는데, PEG라는 것은 PER보다 좀 진화한 거예요. 진화. 그래서 진화한 것이다. PER을 바로 EPS 성장률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EPS, 뭐 여러 가지 성장성, 수익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죠. 그래서 PEG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 성장주의 매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고, 그 중에서도 소형주를 보셔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소형주는 또 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많죠. 그 가격을 인정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만큼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회가 널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턴어라운드주가 있어요. 턴어라운드주. 그래서 불황이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타격을 받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회복할 것으로 믿어지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또 부진을 회복하고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뭐 이런 것들 사실상 초보는 좀 어려워요. 어떤 게 이제 바로 그 부실준지, 완전 부실준지 아니면은 좀 괜찮게 턴어라운드 할 만한 준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부학 수준의 기업을 낱낱이 파헤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괜히 그냥 뭐 부실주 아무거나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안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가 가끔 흑자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자 전환. 그래서 이때 믿고 들어갔는데 다시 적자 전환해요. 적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장 폐지. 이렇게 되면은 이때 흑자 전환한 거 믿고 들어갔는데 다시 적자 전환할 때 있죠. 그러니까 뭐 자산 매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자산 매각, 부동산 매각, 뭐 아니면은 어떤 단기성, 대규모 자금 유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를 했다거나, 그러면 비용이 나가는 게 별로 없어지니까 수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죠. 하지만 직원들을 해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흑자 전환했는지, 어떻게 턴어라운드로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막 사면 안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부실주, 그리고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소형 성장주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또 짐 슬레이터가 한 말이 10개 이상 보유를 해야 하세요. 그러니까 종목 수를 10개 이상을 가져가자 라고 했고, 투자 원금에서 40% 하락하면은 손절매를 단행해라. 꽤 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20%에서 30%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20%에서 30%가 마이너스가 된다 싶으면은 바로 손절매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짐 슬레이터 같은 경우 4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간씩 기준은 다르죠, 사람마다. 그리고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늘려 나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팔지 말자, 빨리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익 보고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손절매가 40%인데 수익은 10%다 이러면은 4번 수익이 나야지 한 번 손절매를 충당시키는 거죠. 그 본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저평가주, 자산 저평가주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주가보다 50% 이상 높은 주식 투자, 그리고 PBR이 0.66 이하인 주식에 투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순자산이 3분의 2인 거죠. 3분의 2.
자산이 지금 주가가 자산의 3분의 2 수준에 평가받을 때 투자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주에 투자하자. 그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매매가 쉽지만 많은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싼 경우 드물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짐 슬레이터가 어느 정도 말은 했지만 사실상 이런 대표주보다는 성장 소형주를 더 선호를 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짐 슬레이터가 한 말이 있어요. 뭐 가끔 이제 대표주도 투자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말을 했는데 코끼리도 가끔은 달린다. 라고 했어요. 코끼리가 이제 대형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대형주가 코끼리가 되겠고 이런 점들도 달려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또 이런 점도 봤고 성장성을 어떻게 판별했으면은 주당 수익 이익 증가율이 15% 이상일 것, 15% 이상씩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5년 중 최소 4년은 이익이 증가했을 것. 4년은 성장했고 1년 정도는 좀 약간 후퇴를 했어도 약간 뭐 좀 적어져도 수익이 좀 적어져도 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당이 지난 5년간 지급이 됐고 매년 지급이 됐고 또 배당금 감소한 적이 없을 것으로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회사를 선호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뭐 잡지에도 실고 캐피털리스트 라는 필명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투자 칼럼을 기고를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짐 슬레이터의 투자법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투자 전문가들 투자의 대가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떻게 총을 든 영국군을 이겼는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한두 가지 꼭 지키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철학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요.